이제 10년간 동안 이제 무명 시절을 걷게 됐고 네. 다 알고 있다. 나는 네가 한 예, 일을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어머님은 저쪽 구석에서 이제 울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혼날 줄 알았는데 네.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음악은 아니다. 알았지? 그래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이미 이제 나는 꿈이 더 점점 더 그쵸. 가까이지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가짜 신분증 가지고 네. 쇼를 하고 다시 네. 내려오고 그래서 사실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 예, 열정을.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방황. 예,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나는 계속 할 거다. 네. 집을 쫓겨나더라도 네. 그래서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그러면은? 약간 그런 네. 사정, 뭐 어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LA 폭동이 있었어요. 네네네. 예, 80 말이었나 막 90 초반대. 그 당시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음악 접으셨고 이제 작은 이제 흑인 동네에서 이제 티셔츠 가게를 하시면서 되게 힘들게 일하고 계셨는데 그 LA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아버지한테 큰 피해가 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금정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에 다시 오게 된 거죠. 온 가족이 다 같이 네. 이제. 근데 저는 이제 한국으로. 어리고 네. 아버지가 어떤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네. 저희 누나는 미국 친누나 하나밖에 없는데 친누나는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저랑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지 네. 세 한국으로 분이서. 93년도인가 네. 그때 이제 너는 여기서 2년간 동안 한국에 대해서 네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한국어, 한국 문화 한 2년간 동안 배우고 다시 네가 미국 가서 뭐를 하든 너 자유다. 그래서 네, 뭐 저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렇죠. 제가 예. 선택의 여지가 그래서 없으셨어. 어학당을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아버지 친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음악하셨던 분이라서 이 아저씨 만나고 저 아저씨도 만나고 그래서 왜 자꾸만 이렇게 어르신들을 저한테 소개시키는 근데 그분들이 아버님이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 땅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좀 더 밀어줄 수 그래서 이제 음악하시는 지인들을 이제 계속 소개시켜준 거예요. 우리 아들 이런 탤런트가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게 됐죠. 그럼 어쩌면 그때부터는 아버님께서 좀 허락을 하신 그러셨죠. 네. 거. 오직 미국에서는 그런 힘이 없었기 네,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 서포트를 못 소통도 안 되고. 하시다가.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한국에 돌아오게 된 거는 어쩌면 선생님께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그렇죠. 저는 가수 되기 위해서는 온 건 아니에요. 네. 왜 그런 가수들 많죠. 대부분 재미교포들은 다 어디 뭐 오디션 받고 네. 오거나 근데 저는 완전히 반대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운명이 좀 이끈 그런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저 울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계속 진행하세요. 왜 자꾸만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오늘 힐링 테라피라서 오늘 제가 이 치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얘기를 통해 저희가 정말 많이 힐링을 받을 겁니다. 네. 네, 그때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다른 선생님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부유하게요. 네, 그렇죠. 부유하게 자랐을 것 같고 마치 막 탄탄대로를 걸으셨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사실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얼마나 이제 힘드셨을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도 좀 위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거의 다 옵니다. 이제 20살까지 왔잖아요. 20살이시죠 지금? 저 50살이거든요. 몇 시에 끝날 거예요 이게? 20살 와서 이제 어느 선생님을 만나게 네. 돼서 그 선생님이 누구 소개시켜줘 가지고 음악하는 형들을 만나게 돼서
이제 닥터 레게라는 그룹 사운드에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밴드 레게 전문 밴드였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래퍼 막내 래퍼로 예, 데뷔를 하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시고 그 네.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이제 그렇죠. 예. 하셨는데 21살 때 데뷔를 네.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어려움이 있으셨죠. 예, 뭐 네. 그게 이제 10년간 동안 이제 무명 시절을 걷게 됐고 음악 가수로서는 그 당시는 이제 가수로서는 포기하되 음악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프로듀서가 돼야 되겠다. 작곡가가 돼야 되겠다.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어느 날 여러분 T 윤미래 아시죠? 그분의 앨범에 작품에 제가 작곡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쓰게 됐어요. 그때 이제 T 윤미래 씨의 그 당시에 홍보 대사가 현재 제 사장 대표님이세요. 소속사 대표님. 그것도 17년째, 18년째인가요? 네. 예. 18년째 지금 같은 원래는 회사에서 18년인데 제가 18년 하면 사람들이 그 욕처럼 들린다고 그래서 17년이라고 그랬어요. 19년째. 네. 만 17년째. 네, 예. 네, 네, 네. 18.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작곡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근데 T 윤미래 씨가 바비 오빠가 쓰는 작품에 직접 왜 부르지 왜 남들한테 주냐. 그래서 저는 이제 한숨을 쉬면서 저는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볼 때마다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앨범 내라. 본인의 앨범 내라.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거의 한국에 오셔서 한 그래도 5, 6년간 아니죠. 한 10년. 10년간. 네. 네. 10년간 계속 이제 사실 무명 생활 이어가고 네, 계실 네, 네. 때쯤 거의 좀 포기 상태에 계셨다라고 가수로서는 그렇죠. 네. 근데 그 홍보 이사님들도 이제 네. 왜 작곡을 하면 남들한테 줄 때는 본인이 그 데모를 줄 때 본인이 가이드를 불러야 돼요. 네, 네, 네. 싱얼싱얼 활활 네, 이래 네,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근데 그 당시에 제 현재 대표님도 이제 그 데모를 들어서 이 친구는 누구냐. 불러야겠다. 그래서 유미래 씨가 바비킴이라는 작곡가이자 래퍼인데 예, 그래서 어떻게 돼서 네네네. 저를 설득을 해서 계약을 쓰게 됐어요. 그 사실 설득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농담. 이러시면 어떡해요, 알았어요. 진짜. 저 이런 거를 되게 개구쟁이라니까요, 저는요. 농담. 이러시면 어떡해요, 알았어요. 진짜. 한 6개월 동안 오늘 하이라이트로 진짜 계속 아껴놓고 있었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한 6개월 동안 그 대표님이 저를 커피를 사 드리면서 커피를 사주셨어요? 예, 커피 술을 잘 못 마셔요. 네. 저희 대표. 저는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사주셨으면 3개월 만에 됐을 텐데. 에라이 이게 자기도 이쪽 계통에서 많이 당하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바비도 많이 그런 많이 아픔이 있는 것 같다. 나를 제발 좀 믿어라. 딱 2년 계약만 하고 2장 그러니까 앨범 2장을 해서 안 되면 시원하게 깨끗하게 풀어줄 테니까 아니면 나랑 같이 떡볶이 장사나 하자. 너무 예. 감동적이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래도 제가 사람들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100%를 따지자면 한 80%는 믿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남는 그 아픔 때문에 20%는 고민한 뒤에 제가 그러면 잠깐 저 미국 잠깐 갔다 올게요. 제 친누나 보러 좀 생각해보고 다시 와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한 2달 동안 미국 갔다가 네. 그 당시에 이제 살아 계셨던 저희 할머니, 네. 친할머니를 네. 만나서 좀 현명한 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재능도 갖고 음. 있던 거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서투른 한국말 그리고 영어랑 섞어서 할머니 나 가수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단순히 물어봤더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근데 그 대답이 원래 네가 하고 싶은 거잖아. 라는 식으로 저 그 눈빛과 말톤이 할머니가 담배 태우셨어요. 딱 피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원래 해야지. 그러면서 딱 태우시는데 그 단순한 답이 너무나 나한테 그 20%를 그냥 통치해 버렸어요. 내가 의심했던 거 해서 안 되면 또 계속 뭔가를 찾으면 되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약을 쓰게 됐고 열심히 앨범 1년 반 동안 만들어서 그 앨범이 이제 고래 꿈이라는 노래가 들어가 있는 앨범이에요. 예, 그 노래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게 됐고 현재까지 여기 와 있습니다. 그 노래 덕분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말 긴 여정을 떠나 오셨습니다. 네. 근데 정말 할머니께서 정말 너무 정말 그 오랜 세월 이제 살아오신 분이 담배 피시면서 그죠?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제가 저는 고생이라고 안 불러요. 근데 제가 그런 이런저런 시련 당하고 있었을 때 무명 시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는데 제가 물어봤을 때는 네. 너 원래 하고 싶은 거 있잖아. 하고 싶은 거 해. 했을 때 정말 좋은 큰 말씀이었습니다. 울림이 네. 맞습니다. 진짜 사실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찾지 못하고 또 하고 싶은 걸 찾았다 하더라도 그걸 정말 이렇게 도전할 용기를 잘 갖지 못하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또 그런 이야기를 바로 들으시고 바로 또 이렇게 도전을 해주신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계셔서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하늘에 계신 하늘나라에서 담배 태우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정말 긴 이제 시간 얘기를 들어왔는데 이제 선생님 그 노래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최대한 이 분위기에 맞게 제가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사랑 그놈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비킴님의 바비킴 테라피스트님의 사랑 그놈 청해 듣겠습니다. 와, 선생님, 와. 이 사랑 그놈이라는 노래를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처음 부르는 것 같아요.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여러분도 그러셨죠. 정말 여기가 정말 벅차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거의 울 뻔했어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왜 이러세요? 아니요, 뭐 너무 갑자기 많은 얘기한 네. 것들 살짝 생각이 나서 저도 좀 너무 감성에 너무 푹 빠진 것 같았어요. 좀 잔잔하게 불렀어야 되는데. 아니요, 저희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전율이 제가 정말 MC하기 잘했네요. 아니 이렇게 가까이서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서 이제 들으니까 완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